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분산 투자하고 싶다면 위즈덤트리 클라우드 컴퓨팅 ETF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아마존에서 갖고 온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온 디맨드로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 굉장히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컴퓨팅 자원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인터넷 이 구름 같은 인터넷 구름을 통해 꺼낼 수 있는 그런 마법카드 같은 장치를 얘기한 겁니다. 과거에 전산실하고 클라우드가 좀 대비가 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온프레미스란 말이 있는데 그냥 전산실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회사에 여러 가지 서버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그 전화, 데이터 백업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형태였죠. 근데 지금 클라우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무실 여기 있고 모든 것들이 가상의 어떤 인터넷에 이 클라우딩 같은 이 가상의 공간으로 다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클라우드 유형에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AAS는 이제 애저 서비스니까 반복되니까 이건 그냥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지불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가 제일 중요한데 앞에 첫 번째는 이제 인프라입니다. 뭔가 지금 클라우드를 만들려면 어쨌든 간에 이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IaaS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인프라 기반으로 여기 플랫폼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발자들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위에 플랫폼이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 개로 합치면 인프라 위에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이 소프트웨어가 있는 이런 건 이제 합쳐서 쌓았다 그래가지고 스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7가지 이유는 뭐 당연히 좋으니까 사용하겠죠. 그래서 비용이 절감이 되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안정적이고 보안도 괜찮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은 여기 보면은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클라우드 산업 중에서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분야가 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분야고요.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는 인프라 애저 서비스 이쪽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전체적인 파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 여기 나와요. 뭐 서비스 나우, 드랍박스, 스마시트, 그리고 뭐 일라스틱, 뭐 트윌리오 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개발에 필요한 것들 뭐 그리고 오피스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스토리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리포팅 그리고 회계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관한 것들, 교육 전반적으로 안 쓰이는 분야가 없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 요즘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이미 뭐 끝난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전히 투자, 성장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례로 2019년 작년 말이니까 지금도 좀 높아졌을 텐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S&P 500 그 인덱스에서 전체 이 클라우드 관련된 그 기업들을 시가총액 합치니까 그때는 3.2 트릴리언 달러였는데요. 전체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그 침투율, 페네트레이션이 14%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제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높아졌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큰 회사들 아도비 같은 것도 있지만 아직 여기 인덱스 자체도 포함 안 된 신생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더해지면서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ETF 있습니다. 위즈덤트리 클라우드 컴퓨팅 펀드입니다. 자, 위즈덤트리의 독특한 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5C에 주목하라는 건데 클라우드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위즈덤트리에서는 이 5C에 주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제 Committed Annual Recurring Revenue.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커밋한 반복적인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매출을 보는 거예요, 매출. 그래서 포뮬러를 보면 CARR은 어떻게 하냐면 Contracted ARR이니까 실제로 계약을 한 거예요. 앞으로 뭐 한 3개월 쓰겠다, 12개월 쓰겠다 이렇게 계약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라이브 ARR은 계약만 한 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걸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독하기로 해서 데이 1부터 사용한다. 그러면 그걸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프로젝트 ARR 1000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다가 뭐 구독자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된 거 더하기 현재 지금 이미 서비스가 진행 중인 거 마이너스 미래 이제 이탈자가
흑자가 있는 건 없는가 그런 것도 이제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매출에 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페이백 피리어드인데 한마디로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초기에는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 실제로 브레이크 이븐 할 수 있는 어떤 뭐 수익성 연결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도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는 구독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올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같이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업프론트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수익이 인식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을 현재부터 미래로 계속 창출되는 그런 것들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 고객이 이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 거고 요 5가지 기준으로 위즈덤 트리에서는 이제 기업을 선별한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재무 어떤 펀더멘탈을 볼 때 이 그릿에 주목하라는 건데 뭐 약자예요. 그래서 그로스 G, R은 리텐션, 그리고 I는 인더뱅크, T는 타겟티드 스펜드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장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요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고객을 얼마나 잘 잡아두고 있느냐, 리텐션하고 있느냐, 확장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 보는 거고 여기 현금을 얼마나 비축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냥 마케팅 비용을 무작위로 늘린다고 그 사람들이 고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뭐 3에서 4는 9이고 4에서 6은 베러고 6이 넘어가면 베스트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전문 분야다 보니까 위즈덤 트리도 어떻게 보면 외주를 주는 건데 여기 BBP라는 그룹이랑 나스닥이랑 콜라보를 해서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요런 인덱스가 있는데 이 BBP라는 그룹이 중요한 건데 전문가 집단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메틱 그 ETF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띄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이 클라우딩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레이닝 코드를 보면 이제까지 IPO를 한 22개를 진행을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M&A를 한 50개 가까이 한 사람들 그리고 150명 정도 되는 전문가 집단들이 앉아가지고 한 번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또 인덱스 전문가는 또 나스닥 이쪽 있잖아요. 얘네 콜라보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나스닥 앤 뭐 BBP라는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추정하는 ETF를 만든 게 위즈덤 트리가 한 것이다. 얘네들이 하는 뭐 기준이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빨리 넘어가면 뭐 당연히 클라우드에 관련된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을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뭐 3개월 넘어가는 것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5억 불 이상 트레이딩 볼륨이 어느 정도 적정한 것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업들을 이제 가중치를 동일하게 주는 방식을 하고요. 시가총액이 크다고 거기다가 더 가중치를 많이 주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컴바인 해가지고 인덱스로 리밸런싱을 한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6개월마다 2월이랑 8월 달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위즈덤 트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그 펀더멘털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12개월 이제 트레일링 그 애뉴얼 레버뉴 그로스를 보니까 이제 보면 S&P 500라든지 거기 뭐 그로스 인덱스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덱스라든지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이제 그로스 마진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높아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진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 그건 단점이죠.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입니다. 제일 여기서 이제 가중치를 많이 두는 그 지표가 사실은 이제 세일즈 그로스거든요. 1년 연 세일즈 그로스 매출 성장률이랑 그 매출 대비 주가가 얼마나 뭐 비쌌냐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 보면 여기 있어요. 지금 성장성은 높은 건 알겠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12개월 그 매출에 비해서 8배 정도를 이제 쳐주는 그런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있다. 인덱스에 보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면 고평가로 보일 수 있지만 성장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기본적인 정보를 보면 티커는 WCLD US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비용이죠. 1년에 토탈 그 비용이 45bp다. 그리고 오픈엔디드고 그래서 거래할 수 있고 주식처럼 1년에 2번 6개월마다 리밸런싱 한다. 현재 지금 그 7월 7일 기준으로 가장 그 탑 홀딩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눈에 띄죠. 줌비디오. 도큐사인은 제가 얼마 전에 좀 간략하게 분석을 했고요. G스케일러는 분석을 안 했는데 사실 언급을 했어요. 그 보안 ETF 말씀드릴 때. 데이터덕은 굉장히 제가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술이 좀 전문적이어가지고 요걸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런 굉장히 짱짱한 성장성이 좋은 요즘에 라이징 스타들이 여기 굉장히 잘 포진돼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니까 8월 되면 요걸 다시 이제 요건 줄이고 요거는 뭐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리밸런싱 하겠죠.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뭐 안 봐도 뻔하죠. 그 나스닥이랑 S&P 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택트 시대 클라우드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자. 이거 뭐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반적으로 이 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위즈덤 트리 클라우드 컴퓨팅 펀드 ETF 고려해볼 만하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세 번째,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크고 성장에 집중된 기업들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더라도 분할 매수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